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셉별입니다. 오늘 좀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부정선거 음모론 지긋지긋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대한민국 세력이 부정선거라는 거짓 선동에 오염되는 것을 좀 지켜볼 수는 없어서 이런 시간을 또 마련했습니다. 제 옆에 한 분이 와 계신데 잠시 후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최근 국민의힘과 한동훈 위원장 이번 총선을 앞두고 강성 지지층을 형성하고 있는 이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의 비위를 맞추는 듯한 이런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정도 뭔가 이걸 바꿔라, 선관위를 압박하는 이런 주장들을 계속 펴오고 있는데, 자, 한동훈 위원장은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증거가 나온 게 없기 때문에 부정선거 음모론에 공감하지 않는다. 이 점을 분명히 밝히겠다. 자, 이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글쎄요, 이들이 펴는 주장은 그동안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펴온 주장에 편승하는 듯한 이런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크게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이번 시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세 가지, 국민의힘과 한동훈 위원장이 주장한 세 가지 이렇죠. 첫 번째, 개표 과정에서 전부 수검표를 해보겠다. 그러니까 이 수검표하는 단계를 하나 더 추가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선관위 받아들였습니다. 자, 두 번째는 사전 투표지에 도장을 날인해라. 네, 지금처럼 프린트할 때 인쇄되는 방식 말고 직접 사전투표용지에 도장 날인을 하라라고 선관위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하면서 거부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투표용지에 찍혀져 있는 QR코드를 기존의 바코드 형태로 바꿔라. 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국민의힘과 한동훈 위원장이 제기한 이 세 가지 주장이 얼마나 바보 같은 이런 주장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옆에 계신 분은 그동안 2020년 4월 이후부터 시작된 이 부정선거 음모론에 아주 오랫동안 그들의 아주 수백 가지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해 오셨던 분이시고 이분이 만드신 자료가 저희 조갑제닷컴 홈페이지에도 게시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안내해 드릴 텐데 류종렬님 모셨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네, 먼 길 와 주셨는데 계속 자료 많이 만드셔가지고 예. 저희한테 보내주신 자료만 하더라도 파워포인트 자료인데 거의 예. 300페이지가 넘더라고요. 예. 근데 그 이후에도 계속 업데이트를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몇 페이지가 됐나요? 지금 한 430페이지까지 갔을 그래요. 거예요. 예. 네. 이분께서 만드신 파워포인트 자료에는 그동안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장해온 너무나 많죠. 63대 36이라든가 각종 가짜 투표지, 개표 조작, QR코드, 해킹, 조작, 너무나 많은 주장이 있는데 하나하나 다 반박하는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부정선거의 증거가 되지 못한다. 반박하는 자료가 아주 상세히 잘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조갑제닷컴 홈페이지에 보실 수 있도록 누구나 다운받으실 수 있도록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한 세 가지 주장 같이 살펴보도록 할까요? 예. 첫 번째, 이건 이제 선관위가 받아들였는데 지금 현재 개표 과정에서 한 단계를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수개표인데 그렇죠. 여기에 한 단계를 더 집어넣어서 분류기를 통과한 그 투표용지를 한 번 더 손으로 일일이 전부 더 한 번 더 확인하겠다. 이 수검표를 한 번 더 도입하는, 그러니까 한 단계를 더 추가하겠다. 이걸 선관위가 받아들여서 이번 총선에 실시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벌써부터 굉장히 혼란이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혼란도 많을 뿐만 아니라 이제 쓸데없는 인력이 들어감에 따라 가지고 국민의 회세가 그냥 몇백억이 더 들어가게 되는 셈이 되는 거죠. 아무래도 사무원이 더 투입이 돼야 되니까. 그뿐만 아니라 이제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개표 시간이 지연됨에 따라 가지고 결과가 늦어지죠. 그럼 통상 보면 한 12시 정도 되면은 개표가 완료돼 가지고 대부분의 이제 그 결과를 국민들 알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최소한
4시간 정도 지연이 될 거예요. 그러면 수당도 그렇죠. 더 나가야 되죠? 그렇죠. 수당도 더 나가는 거 제가 나중에 얼마나 나가는지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수당도 수당이지만은 새벽에 끝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대부분의 개표 사무원도 그렇고 개표 참관인들도 그렇고 이제 집중력이 떨어지는 시점이죠. 네. 그 정도 되면은 네. 거의 뭐 하루 종일 밤을 새다시피 하게 되니까 그럼에 따라 가지고 오히려 부정의 여지가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죠. 지난 관훈 토론회 때 저도 현장에 있었는데 그때 한동훈 위원장이 이렇게 발언했어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번 선거부터 수개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라고 하면서 이 수개표 문제는 독일에서 예, 예. 수개표하지 않는 전자투개표는 위헌이라고까지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 수개표에 대한 명분은 충분하다라고 본다. 이렇게 설명했거든요. 그건 한 위원장이 국민들로 하여금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게 했던 걸로 보이는데 일단은 우리나라의 투개표는 투표도 수기로 하죠. 네. 실제로 실물 투표지에 직접 기표를 한 형태고요. 네. 개표도 전자개표가 아니라 순수 수개표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수작업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부정선거에 개입할 여지가 없고요. 나중에 이제 그 절차를 설명드릴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거기는 뭐냐면 전자투표를 못하게 했던 거예요. 우리나라는 전자투표가 아니죠. 우리 국민들이 지금 개표 분류기를 지금 전자분류기라고 이렇게 명칭을 하면서 그게 마치 전자개표기인 양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지금 발언도 그런데 편성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전자개표가 절대 아닙니다. 네. 예. 전자투표, 전자개표는 완전히 다릅니다. 네. 근데 실제로 전자투표, 전자개표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전자투개표를 하는 나라가 네. 뭐 인도인가요? 인도? 브라질? 실제로 이제 인도, 브라질이 하고요. 네. 근데 인도, 브라질이 전자투표, 전자개표를 하지만은 부정투표 시비가 없습니다, 오히려. 인도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그 공부를 해봤는데 실제로 그럴 여지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좀 오해하는 부분이 많고요. 아까 그 독일 사례를 들었는데 독일 같은 경우도 전자투표를 못하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자투표 자체도 안 하고 그렇죠. 전자개표 안 하고요. 제가 아까 전자투표, 전자개표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네. 그건 어떤 경우냐면 지금 당 대표 선거할 그러네요. 때죠.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그 농협, 축협 이 회장도 뽑을 때, 네. 그다음에 뭐 저희들이 그 추총할 때, 네네네.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추총하는 경우, 네. 뭐 이런 경우에 전자투표, 전자개표가 네. 쓰이고 있어요. 뭐 사실 그 국회에서 뭐 표결할 때도 버튼 누르면 그렇죠. 그 집계가 되고 전광판에 나오니까 사실은 그런 게 예. 전자투개표인데 예, 예, 예. 여러분 우리나라 선거 투개표 시스템은 전자식 아닙니다. 예. 순전히 모든 게 수작업으로 이루어지죠. 여러분 투표 현장에 가셔가지고 투표하시지 이걸 뭐 집에서 온라인으로 투표하지 않으시죠? 뭐 우편으로 보내는 거 아니죠? 현장에 나가서 하는 실물 투표이고 개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개표 과정을 보시면 전부 사람의 손을 거치게 되어 있고 그 중간에 사람의 손을 좀 돕기 위해서 투표지를 분류해주는 투표지 분류기 그리고 돈 세는 기계처럼 100장인지 200장인지 이걸 단순히 카운트하기 위한 계수기 이 두 가지 보조적 수단만 있을 뿐입니다. 한번 요거만 좀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할까요? 예. 자, 여러분 보시면 선관위 자료인데 우리나라 개표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보시면 1, 2, 3, 4, 5, 6, 7, 8개 단계로 나뉘어져 있는데 자, 첫 번째 투표함이 오겠죠. 2번 투표함을 열어서 투표지를 쫙 펼쳐서 다 정리를 합니다. 자, 세 번째 여러분 논란이 되는 투표지 분류기가 여기서 등장이 되는데 자, 투표지 그야말로 투표지 분류기에서 후보자별로 투표지를 분류해주는 기계입니다. 자, 여기서 분류를 거치고 나서 이걸로 최종 확정이 되는 게 아니라 4번 투표지를 한 번 더 심사하고 카운트하는 개수 단계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5번째 이 개표 상황표를 확인하는 단계가 있고 이걸 가지고 또 위원들이 모여서 검열하는 6번째 단계 그리고 공표하는 7번째 단계, 8번째 최종 보고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문제가 되는 이 투표지 분류기 여러분 한번 글쎄 실제로 보신 분들 많으신가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면 투표지 분류기 저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투표지를 넣으면 저런 식으로 막 투표지가 회전하면서 1번 투표, 2번 투표, 그러니까 2번 찍은 투표지, 3번 찍은 투표지 다 저렇게 분류를 해주고 있죠. 자, 보시면 저렇게 1번은 1번끼리, 2번은 2번끼리 다 들어가고 보시면 다, 육안으로 다 보입니다, 여러분. 1번 찍은 것, 2번 찍은 것, 3번 찍은 것. 그러니까 육안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기에 뭘 어떻게 더, 글쎄요, 뭐 부정선거를 마음먹은 사람이 저기에 뭐 다른 걸 혼입시킨다? 사실 불가능합니다. 다른 사진 한번 보시면, 개표 현장인데 투표지 분류기 주변에 지금 몇 사람이 있습니까? 거의 10명 가까이 보이시죠? 분류하는 장면을 각 후보별 정당에서 나온 뭐 참관인들 그리고 뭐 투표 사무원들이 아주 눈에 불을 켜고 또 촬영까지 해가면서 저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현장에서 어떤 조작을 시도한다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죠. 자, 중요한 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번째, 저렇게 기계가 분류해준 투표지를 한 번 더 카운트합니다. 자, 여러분 투표지 심사 개수기 한번 보실까요? 자, 은행에서 보시는 돈 세는 기계처럼 생겼죠. 자, 저기에 저런 식으로 투표지를 투입을 합니다. 투표지 투입하면은 떨어뜨리면서 카운트를 하는데 굉장히 빨리 떨어지는 게 아니죠. 천천히 떨어지고 실제 저 속도보다 현장에서는 더 느리다고 보시면 되는데 1번 투표지를 얹었는데 저기에 2번이 들어가 있다, 3번이 들어가 있다, 다 걸러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 눈으로 확인이 되니까. 저게 바로 투표지 심사 개수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3번을 거쳐서 온 투표지를 한 번 더 몇 장인지 카운트하고 심사 개수하는 이런 단계죠. 자, 그리고 5번째가 개표 상황표를 확인하는 단계인데, 자, 보시면 아까 3번 투표지 분류기에서 마지막에 개표 상황표가 출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하는 단계인데, 자, 여기까지 보셨는데요. 자, 보시면 지금 뭐 다 수감표라고 할 수 있겠는데, 한번 개표 상황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게 우리가 쓰는 이 개표 상황표인데요. 자, 지금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개표 분류기에 해킹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프로그램을 투입을 해서, 그 1번 표가 2번 표로 가게 하거나, 아니면은 2번 표가 1번 표로 가게, 그러니까 100장 중에 한 장 정도를 이렇게 가게 만드는 프로그램을 심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조작을 한다는 이제 주장이거든요. 저 사실 그 얘기 듣고 너무 황당했는데, 아니 1번 표로 가야 될 게 2번으로 가면 뻔히 보일 텐데. 그렇죠. 아까 생각하신 대로 그 불을 켜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10명 정도가 아니라 그 개표 분류기 주변에 한 20명이 붙어 있어요. 그 개표 참관인들 뿐만 아니라 언론사들도 나와 있죠. 그 다음 일반 참관인들도 많습니다. 그분들이 휴대폰으로 다 촬영을 하고 있어요. 그게 못합니다. 하면은 바로 발각이 됩니다. 그럼 설사 그렇게 해가지고 한 표, 두 표 정도가 잘못된 표로 조작돼서 넘어간다 그러더라도 아까 네 번째 단계 이제 심사 개수 단계가 있죠. 또 걸러지게 돼 있죠. 단지 개수기가 개수만 하는 게 아니라 떨어지면서 홈표를 다 확인합니다. 그러면 개수기에서 홈표를 확인하는 그 위치에 개표 참관인이 또 있어요. 그러면 홈표가 되면 바로 지적을 하게 되죠. 네, 홈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번만 나와야 되는데 뭐 2번, 3번이 들어가 있다. 그게 홈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 또 걸러집니다. 그렇죠. 근데 이건 할 수가 없어요. 뭐 할 수 있다 그러면은 개표 사무원, 개표 참관인, 선거관리위원 모두가 조작에 참가하면은 가능하겠죠. 근데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그러니까 개표 상황표를 보면 지금 왼쪽은 인쇄되어 있는 거고 오른쪽은 사람이 쓴 거거든요. 아까 그 투표지 분류기에서 인쇄될 때 여기까지 왼쪽만 프린트가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보시면은 인쇄돼서 나온 거 있죠, 숫자가. 이거는 개표 분류기가 개표 분류를 하고 난 다음에 개표 분류기에 프린트가 있어요. 그 프린트가 개표 결과를 일단 분류된 것만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1번부터 뭐 후보별 이제 득표수가 나오고요. 마지막에 보시면은 그게 미분류표라고 나올 겁니다. 그렇죠? 지금 여기 보시면은
그 확정된 표는 4,512표고 네. 재확인 대상 투표지라고 나와 있죠. 네. 이게 미분류표입니다. 네. 그러니까 미분류표가 162표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왼쪽만 보고 있는데 예. 왼쪽에 소개 A가 4,512표. 이건 확정된 표고요. 네, 확정된 예. 표. 그런데 그 밑에 칸에 162표. 뭔가 잘못 찍었거나 한 번 더 확인이 필요한 그렇죠. 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표 분류기는 그 후보가 실제로 받았다고 확인할 수 있는 표만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투표지 분류기를 통과했을 때 나온 결과가 지금 인쇄된 그렇죠, 인쇄된 여기까지고 겁니다. 그러면 다시 이거를 4단계 심사 개수부로 넘어갑니다. 옮겨서 예. 거기서 한 번 더 카운트하고 난 다음에 지금 이 사람이 손으로 쓴 부분이 한 번 확인하고서 쓰는 또 수작업을 하게 되는데 일단 개표 분류기가 100장 단위로 묶어서 저렇게 이제 각 후보별로 득표수를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 결과 자체도 혹시나 오류가 있을까봐 다시 계속해서 확인을 합니다. 네. 100장 단위로 묶인 것도 다시 풀어가지고 계속해서 또 100장인지 확인을 해요. 네. 그 확인하는 과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홈플 여부도 그 확인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오른쪽에 수기로 쓴 것 중에서 제일 왼쪽에 있는 게 있죠. 3,100표 이렇게 쭉 947표 나와가지고 총 이제 4,512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요거를 개표 분류기에서 확정한 그 숫자를 다시 계속해서 풀어서 또 확인한 겁니다. 네, 그런데 뭐 그러니까 차이가 없었네요. 네. 제가 볼 때는 개표 상황표를 봐서 요거 차이 난 거는 제가 개표 상황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개표 분류기가 정확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카운트를. 기계는 문제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있는 게 있죠. 수기를 쓴 거. 82, 53 이렇게 나오는 거는 네. 이거는 미분류표 아까 162표라고 그랬죠. 네네네. 이 중에서 A 후보, 아니 1번 후보를 찍은 거로 좀 생각이 된다. 그러면 A 후보표를 넣습니다. 한번 정리를 하면은 아까 그 재분류 대상이 돼서 재검표한 게 162표인데 그 중에서 다시 뭐 양당에서 와서 다 논의를 확인하는 하겠네요. 거죠. 이건 유효하다. 이건 진짜 무효다. 분류해서 그게 지금 125표니까 120표 중에서 1번이 얻은 것, 2번이 얻은 표 다 나누고 난 진짜 무효는 37표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확정이 됐고 자, 그래서 그러면 4번 심사 개수기 단계가 끝나고 나서는 이제 이게 확정이 되는 건가요? 이제 또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 개표 사항표하고 투표지 수하고 일치하는지를 또 선관위원들이 확인을 해요. 네. 제일 아래 단계 보시면은 8명, 9명 정도 될 겁니다. 아마 위원장까지 하면. 네, 지금 도장이 도장이 쭉 나와 있죠. 많이 날이 되어 있지 찍혀져 있는데 않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위원이 6명이고 위원장 8명입니다. 그러네요. 중간에 이제 위원 한 분 빠진 거는 당일날 참석을 안 하셨던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위원들이 또 확인을 합니다. 네. 그럼 위원들이 확인하고 날인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위원들이 확인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위원장이 확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저 개표 사항표를 이제 현장에서 게시를 하고요. 개표 사항표를 그대로 중앙선관위로 팩스로 전송을 하게 됩니다. 네. 그 중앙선관위에서는 이제 받은 개표 사항표를 홈피에 올리게 되고요. 네. 그 결과를 각 방송국에서 이제 국민들에게 알리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중앙선관위가 하는 거는 단지 개표 사항표대로 그냥 전달만 하는 뿐이죠, 국민들한테. 네. 그러니까 모든 결정은 개표소 현장에서 다 끝납니다. 네. 그래서 음모론자들 그런 이야기 하죠. 중앙선관위 홈피를 해킹을 해가지고 개표 결과를 조작한다.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죠, 저 과정을 보면. 개표소에서 개표 사항표로 가지고 최종적으로 확정되기 때문에 아무리 해킹해서 조작한다 그러더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물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이게 전자투개표, 전자개표로 보이시나요? 전부 사람이 확인하죠. 분류를 하고 그걸 또 한 번 더 카운트를 하고 그 카운트한 거를 또 위원들이 한 번 더 양당의 참관인들까지 다 확인을 해서 최종적으로 개표 상황표라는 그 표에다가 사람이 손으로 쓰는 결과가 나오기까지 이건 수작업이지 이건 기계가 대신해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그러니까 아무리 해킹을 해서 저 값을 100장 얻은 걸 200장 얻은 것으로 조작한다 하더라도 실물이 있으니까 적발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무리 해킹을 하더라도 그 실익이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적발되게 되어 있으니까. 바로 들통납니다. 그렇죠. 전 과정을 지금 보시면은 그 개표소에 그 개표하는
그 현장을 동영상을 찍어 놓은 게 있어요. 그거 한번 보시면은 거기 개표 참관인도 있고 일반 참관인들도 있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저 과정을 다 지켜봅니다. 네. 지켜보고 있는데 저기에 누군가 부정을 저지른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음모론을 주장하는 사람 중에 개표에 참여했던 개표 사무원님들이나 아니면 각 당의 개표 참관인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왜? 자기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민경욱 전 의원이 이번에 이제 그 소송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재검표까지 갔는데 증인으로 나온 사람 중에서 민경욱 전 의원이 추천한 개표 참관인은 아무도 없었어요. 네. 자기가 추천한 개표 참관인들도 안 믿는 거죠. 그렇죠. 현장을 알면은 현장을 알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다 알거든요. 그래서 저도 음모론 나왔을 때 정말 선거 사무에 밝은, 예를 들어서 각 정당별 참관인 중에도 그런 뭐 선관위에 과거에 있었던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을 대번에 알아서 동의하지 않았었는데 그러니까 이 논의가 지금 몇 년을 이렇게 끌고 있습니다.